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 되고 그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을목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을목이 되겠고요. 음목.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에서 양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립목이라고 하고요. 대립목은 큰 나무 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목, 살아있는 성장하는 크는 나무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간목이 추절이라든가 동절 같은데 이때는 생목이 아니라 성목이었을 때는 동량지제 내지는 동량 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동절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서 조후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사오미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조후하는 개념으로서 개수를 또 아울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병화를 쓰는 거고, 사오미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조후의 의미로서 개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를 얻느냐 내지는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겠고요. 조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부를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용도가 있을 때 재물을 이제 얻게 되긴 하지만은 조후만 잘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은 양목인 간목과는 달라서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량지목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이 마치 대나무가 아니고요, 참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와 같기 때문에 단단하고 고든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화초나 화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그런 개나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뭐 장미라든가 안개꽃 같은 이런 개념 내지는 갈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베어서 이런 것들은 동량지목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베어서 뭐 기껏 써봤자 뭐 볕땅 같은 경우는 옛날 초가집 이제 지붕을 이을 때는 쓸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버팀목을 만들 수는 없죠. 그 버팀목을 만드는 것은 간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꽃을 피우는 이러한 목화통명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을목은 어떨 때는 묘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이제 월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자 축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 차가운 엄동의 어떤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용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과 통명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에 용도가 없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는 술을 생하는 인성인 술을 생하는 용도로서 경신금을 쓰긴 하지만 을목을 갖다가 배는 용도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작벌하는 용도로서 경신금을 쓰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을목 같은 경우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그 관성으로 인해서 을목이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여름에 태어나서 금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물론 그 당연히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을목의 관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고 직업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은 경금이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관이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을목은 관살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름에 술을 생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 금이 많아지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을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목화통명이 중에서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잘 배합을 하게 되면 을목의 뿌리를 튼튼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만방에 펼쳐낼 수 있죠. 즉 을목이 만방에 자기 기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이러한 배합법이 필요한데 이것도 물론 이제 이건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배합법은 달라지겠는데 특히 오늘 같은 축월에 태어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화초를 화분에다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축월이잖아요. 눈도 오고 비도 올 수도 눈도 오고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쳐서 굉장히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화분을 갖다가 바깥에 내놓게 되면 그 화분은 금방 얼어서 죽게 되겠죠. 화초는 동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 꽃을 아름답게 핀 화분을 밖에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따뜻한 발코니라든가 베란다 같은 데다 놔서 따뜻한 온기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그런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도 마찬가지고요.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로 이 세 계절은 뭐예요? 동절, 즉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쓰는 화는 뭐 때문에 쓴 거냐면 조후라고 하는 것, 엄동의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간목이 축월이 태어나서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따뜻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겨울에 작업하는 인부들이 연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따뜻해서 몸이 녹아야지만 이를 능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월의 을목 또한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땅도 녹게 되고요. 또 화가 있어 줘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단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해수라든가 내지는 자수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자축 이거는 방합입니다. 해자축 방합이라고 해서 토왕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수국이 형성이 돼서 수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임수마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을목이 밑에 지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수다, 목부, 간목 같은 경우도 물이 많아지게 되면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는데 작은 화초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이 많아지게 되면 금방 물 위에 떠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진짜 사주가 이와 같으면 어디 정착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수 없을까요? 결혼하기 힘들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다른 내 배우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도 마찬가지고 뭐 어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라고 하면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도 먹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좀
안정적인 그런 곳에서 새들도 알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 또 먹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물들도 번식을 안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좀 많이 안 하죠. 5포 세대, 뭐 4포 세대, 뭐 4가지 포기하고 살고, 뭐 5가지 포기하고 살고, 이런 시대죠. 선생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사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더 잘 살겠지만, 지금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보다는 일반론적으로 뭐 거의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직장은 그냥 죽을 때까지, 정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지만, 요즘 옛날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뭐 고용 관계가 이렇게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이 불안하면 뭐 수입이 안 되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주가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월에 엄동설한인데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게 되죠. 물이 많은 얼게 되는데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물에다가 큰 파도가 쳐서 을목이 그냥 물에 휙 하고 휩쓸려 가는 거죠. 병화 자체가 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병화가 뿌리가 없으니까 이 병화는 마치 없는 것 같죠. 물이 넘쳤는데 을목이 떠내려가고 다 얼어버린 그러한 빙하기와 같은 것이죠. 이런 데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겠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 해월도 마찬가지고요, 자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자 축월에 물이 많아지는 것은 인성이 많아지니까 내가 왕해진다, 이게 아니고요.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얼고 춥고 내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자 축월에는 뭐가 많아야 좋은 거냐? 당연히 화가 많아지는 것이 좋죠. 근데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축월도 마찬가지로 해자 축월의 화는 약합니까, 왕합니까? 당연히 약하죠. 해월은 화가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월은 화가 태지에 해당이 되고, 축월은 화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병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힘이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 인목 같은 거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목이 있으면 병화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을목 자체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 두 가지 이로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만약 이렇게 되는데 인신상충되면 이것도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화, 을목, 일간과 용신을 쓸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그래서 축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화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축월이 태어났을 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도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했다 내지는 개수가 투출했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인성이니까, 물이니까, 나무는 물이 있어야 좋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적정하게 있어 줘야 되는데, 해자 축월에는 수가 왕한 계절, 축월도 마찬가지로 동절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수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임수 같은 거 투출하게 되면 구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축월의 을목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이죠. 그래서 축월의 을목이 상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활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총명합니다. 말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통명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도 외관도 굉장히 수려하다 그러죠. 남녀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많은 것이 또 목화 통명된 사주들이고, 간목 같은 경우 또 키도 큰 사람들도 많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죠. 그 다음에 말도 잘합니다. 이런 경우가 뭐예요? 신에 어떻게 되면 보면은 참 뭐예요? 신이 다
어떤 한 사람한테 너무 불공평하게 많이 몰아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뭐 어떤 사람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머리도 나쁘고 내지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면 세상 어디 나가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성을 가지고 인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재성은 지금 솔직한 말로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이 땅은 동토라서 이 토로서의 용도가 없는 겁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목도 그 다음에 토도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역시 해자 주간에는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음목인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음에 해당이 되는 음목이 되겠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양목이 음토를 본 것이고요. 오늘은 음목인 을목이 음토인 축토를 본 것이, 어저께 간목이었으면 정제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편제격이 되겠습니다. 편제격인데 똑같습니다. 뭐 정제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축월은 일간인 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간목도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간의 재다신 약한 기운이 있고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재다신 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다신약 뜻은 뭐냐면 재성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신약, 일간은 약하다. 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어떻다?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또 하나의 필요한 덕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재성이 많아서 일간이 약하면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자 주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주를 중화를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화에는 두 가지입니다. 왕쇠라고 하는 중화하고 그 다음에 조후,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재성이 왕하냐 어떤 것이 더 왕하냐 이런 거를 중화시키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근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왕쇠를 중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한 겨울이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중화시키면 좋은 사주고요. 이것이 깨지게 되면 나쁜 사주죠. 왕쇠가 깨져도 안 좋은 것이고요. 한열이 깨져도 안 좋습니다. 두 개 다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매우 어려운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왕쇠를 중화를 시켰다라고 하면 한열은 차가우냐 뜨거우냐는 대운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주에서 날씨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따뜻하게는 해줬어. 그런데 왕세가 안 돼. 이러면 이거는 대운에서 보충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사주원에서 왕세도 안 되고 한열도 안 됐는데 대운에서 가는 것도 어느 하나를 중화를 못 시켜준다라고 하면 진짜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합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만 좋은 사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출산 대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뭐 좋은 날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 날짜라든가 이사 날짜라든가 개업 날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택일 해서 이제 길이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아기를 낳는 택일은 아기를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재다신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인성인 수, 즉 물이 있게 되면 사주가 차갑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묘목 같은 거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비견겁제죠. 이런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축월의 자수는 자축합토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준방합이 된다고 하면 자축합수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도 축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축합 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금이 설에서 이렇게 수를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요거는 토의 기운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는 뿌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자수가 을목을 생한다. 화가 없으면 수는 목을 갖다가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지 생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걸 갖다가 반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극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돌릴 반자에다가 이길 극자를 써서 반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수가 목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죠? 화도 없지만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수는 수는 목을 생하는 용도는 있을지 몰라도 을목이 밑에 뿌리를 내려서 통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생시를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축월이잖아요. 축월 엄동설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일단 화가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이 뿌리가 없어도 됩니까? 일단 양목인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있어주면 그래도 수가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축중계에서 축중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화를 보느냐 화를 보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자시, 정축시, 무인시도 제가 꼭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사시, 이모시 정도, 병술시, 정해시까지 수를 볼 수가 있는데 화를 볼 수가 있는데, 병자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자축합토가 되겠고요. 이것도 자축합토가 되겠죠. 수의 기운은 좀 많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축월에는 그렇게 물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축월에는 조금의 물만 있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월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예를 들어 화초를 키우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무리 따뜻한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화초와 뿌리가 썩게 되죠. 조금 주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고 밖에 내놓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래서 병자시 병화를 봤다 하더라도 자를 보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뭐가 없으니까 저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정축시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정화가 있어도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축토 3개, 축토 재성이 너무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재다 신약한 사주의 관성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성이 관을 생해서 이 관은 뭘 한다? 물론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게 재관이 너무 망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삶이 피곤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화가 가지고는 조우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단점이 있겠고, 정해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시도 해수의 을목이 이거는 자수가 아닌 해수이기 때문에 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가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차라리 병술시가 차라리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월의 토왕절에 일지에도 축토, 그 다음에 시지에도 술토가 있고 기토 투출하면 이거 완전 재다 신약이죠. 병화가 술중 정화에 간신히 통근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왕한 병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를 볼 수 있는 것 신사시가 되는데, 이런 것이 참 애매하고 좀 안타까운 건데, 사화를 보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금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축의 월령, 그 다음에 일지, 사중경금의
신금이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금이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는 것은 조금 상해한다라고 해서 다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신금 자체가 옆에 붙어 있으면 얘는 이 신금 때문에 엄청난 극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신금이 더 무서운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도 이모시도 생시에서 오화를 보기는 했지만은 임수 투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기를 가중하게 되고요. 오화를 써야 되는데 오화 위에 이렇게 임수가 있게 되면은 화를 갖다가 수가 억압을 하기 때문에 오화가 자칫하면은 꺼질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 이제 추고형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추고형이 되는 것도 나쁩니다. 그 다음에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고요. 다축 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단 이것도 오화를 보는 것은 좋은데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무인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요. 인중병으로서 미흡 하나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만만한 그런 추월의 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기가 좋을지 저도 딱 하나 찍으라고 하면 이건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은 좀 피하는 것도. 경진씨 어떨까요? 경진씨도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무인시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초년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모시 정도, 신사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바로 붙어 있게 되면은 바로 극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어떤 생시가 딱히 이 생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날 아기 낳으시는 또 어머니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가슴이 또 털썩 내려앉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 마음에 드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